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태풍의 간접 영향이 더해지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을 김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는 태풍 노을은 주 중반 일본 남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먼 곳에 있는 태풍의 바람 세력이 비구름에 더해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어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올봄 들어 가장 세찬 비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 각종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여야는 내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및 공적 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야는 5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와 실무기구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연금 개혁 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문화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재협상에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모두 기존 여야 대표 합의를 깨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문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5월 2일 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그 합의안은 저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그에 연계돼서 국민연금 공동성 강화에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합의할 국민연금 문제는 명확히 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침을 내세워 한쪽의 대승적 양보 없이는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시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여당은 국민연금 논의 불가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친박계 지도부의 반발을, 야당도 커지는 재보선 책임론 등 당내 내분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전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금개혁 주도권을 놓고 한바탕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진 5월 임시국회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 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지난 2011년 6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지난 2011년 당대표 경선 자금 처리 내역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서 관련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거듭 글을 올려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 지사는 검찰에 나와 아내, 자녀의 재산 추적에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단돈 1원이라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전달책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횡령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돈을 보냈지만 배달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검찰이 윤 씨의 진술만으로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오늘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 그리고 그 속에 적힌 살아있는 권력 8인.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첫날부터 결연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도 검사로서 지녀온 양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주변인들을 비롯해 경남 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인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의 측근 중 2사람을 구속하며 의지를 보였고 주변인들에 대해 그물망 조사를 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집짓기에 비유했던 검찰은 기초다지기를 마무리하고 메모 속 8인을 대상으로 기둥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소환한 데 이어 조만간 이왕구 전 국무총리까지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건넨 공여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에선 이번 수사가 결국 지난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물증이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등에 국한되면서 벌써부터 특검 수사로 시선을 옮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심하게 경색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남북한 고위급 인사 간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 윤상현 의원이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윤상현 의원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 대화는 붉은 광장에서의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근처 무명용사의 묘에 함께 헌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로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성전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이 김 상임위원장에게 다가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장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김 상임위원장 접촉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북측에 전달할 친서를 받아온 것도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친서는 없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북한이 호응할 것이란 기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은 현 남북관계 경색된 국면,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 돌고 도는 그 굴레를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윤 의원과 김 위원장은 헌화 과정 등에서 약 5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눴지만 전체 대화 시간은 10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단둘이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의례적인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헌법상의 국가 수반인 김영남에게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